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재정적 자유하면 보통 뭐부터 떠오르세요? 아마 얼마를 모아야 한다? 아니면 언제쯤 일을 그만둘 수 있다. 이런 숫자를 먼저 생각하시죠? 네, 대부분 그렇죠. 어떤 목표 금액 같은 거요. 맞아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.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마음의 평온이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. 이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마음이 평화로울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재정적 자유라는 게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 마음의 상태와 더 관련이 깊다는 생각,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자료에서는 그 재정적 자유를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함을 느끼는 어떤 감각,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얼마를 가졌냐, 이게 아니라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상태,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. 네,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? 이거네요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 글을 보면 그냥 목표 금액만 딱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자유,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, 그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 재정적 자유의 재정의인 것 같은데요. 자료에서 돈이 내가 원하는 삶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,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죠. 단순히 돈이 진짜 많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상태, 이거잖아요. 정확합니다.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미래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가진 돈 지키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게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. 이 글이 강조하는 건 결국 돈을 삶의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어떤 지혜 같은 거죠. 도구요? 네. 돈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의 전환,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니까 수입이 늘었는데도 소비는 그대로 두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네, 봤어요. 그러니까 액수랑 마음의 평온함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돈을 도구로 본다. 자,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이게 나만의 가치관 정립인데요. 자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. 더 비싼 차, 더 넓은 집, 이런 걸 그냥 막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 행복은 놓치기 쉽다,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남들 사는 모습 따라가기 쉬우니까요.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원하지?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건 뭘까? 이런 질문들, 이걸 스스로한테 던져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. 결국 내게 맞는 재정적 자유라는 건 내가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소박해도 안정적인 삶에서 평온을 느낄 거고, 또 다른 사람은 계속 새로운 경험하고 도전하는 데서 자유를 느낄 수도 있고요. 다 다르죠. 사람마다 다르겠네요, 정말. 그렇죠. 가치관에 따라서 필요한 돈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돈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니까요. 예를 들어서 가족과의 시간,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. 그러면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직업만 차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아하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이게 바로 불필요한 비교나 너무 과도한 목표 설정에서 좀 벗어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길인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것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. 충분함의 발견입니다. 사실 우리 사회는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. 이 글은 이런 끝없는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, 이렇게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. 근데 이게 솔직히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죠? 어떻게 충분하다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? 네,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. 그래서 자료에서도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 그냥 욕심 버리고 가만히 있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작은 성취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 만족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연습,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적극적인 연습이요? 네. 예를 들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,
이런 작은 실천 같은 거요.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돈을 벌고 또 현명하게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. 기본이죠. 하지만 돈 자체가 그냥 삶의 목적이 돼버려서 얼마를 벌어도 난 부족해. 이런 결핍감에 시달리는 상태.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라는 점을 이 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, 그런 걸 기르는 과정이군요. 네, 그런 셈이죠. 진정한 재정적 자유라는 건 결국 바깥에 있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,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랑 내 삶이 일치할 때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감각이다, 이런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돈을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통장 잔고 액수와는 상관없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재정적 자유가 정말 마음의 상태에 더 가깝다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요. 오늘 당장 아주 작은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, 딱 하나만으로 조금 더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?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